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날 보름 전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을. 주방 불을 켜자 냉장고 가득 쌓인 재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60 넘어 은퇴했지만 명절만큼은 여전히 손님입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카톡. 어머니, 올케 언니네도 오시죠? 그럼 음식 양 좀 더 늘려주세요. 저희는 12시쯤 갈게요. 12시라니. 제사는 새벽 6시인데 12시에 온다고요? 손가락이 떨립니다. 답장을 쓰려다 지웁니다. 쓰려다 지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은수가, 나 정이야. 우리 이번 설날에 베트남 가자. 동창 정희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뚫고 나올 듯 큽니다. 무슨 소리야, 설날에 무슨 여행을. 아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매년 똑같잖아. 떡국 끓이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나 작년에 설날 끝나고 허리 나가서 병원 실려갔어. 정희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그래도 은수가 우리 나이가 몇인데 70이야, 70. 우리 엄마도 우리 나이 때 돌아가셨어. 우리한테 남은 설날이 몇 번이나 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합니다. 맞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5명 모았어. 너만 오케이 하면 출발이야. 2박 3일 다낭. 우리 딱 한 번만 우리를 위해 살아보자.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45년. 시집온 첫 해 설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또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저녁 식사 자리.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한 반찬들이 차려진 식탁입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입을 엽니다. 여보, 응? 나 이번 설날에 집에 없을 거야.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뭐? 동창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2박 3일. 남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야,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설날에 무슨 여행을. 4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이번 한 번만. 그게 말이 돼. 제사는 누가 지내?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목소리가 커집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당신이 하든지 아들한테 시키든지 해. 이 사람이 미쳤나? 남자가 어떻게 제사 음식을. 왜 못해? 손 달린 거 똑같은데. 남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퇴근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희 엄마가 설날에 여행을 간대.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봅니다. 엄마, 설날에 여행은 또 무슨 소리예요? 그럼 떡국은 누가 끓이고, 저는 누가 부치고, 너네가 하든지 사 먹든지. 엄마, 아들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방에서 인쇄한 항공권을 꺼냅니다. 이미 끊었어. 설날 전날 출발. 남편과 아들이 말문이 막힌 표정으로 항공권을 쳐다봅니다. 당신,
진심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4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야. 식탁이 조용해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면 우리 설날을 어떻게 보내라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당신들도 할 수 있어. 나 없이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밥 다 먹었어. 설거지는 오늘은 당신들이 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무섭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합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정희야, 나간다. 설날 이틀 전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주방이 아닌 캐리어 앞에 섭니다. 손질할 재료도 붙여야 할 전도 없습니다. 대신 예쁜 옷들이 가방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응. 잘 다녀와. 남편의 목소리가 작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제사상 차리는 법 메모해뒀어. 냉장고 보면 다 있어. 떡국 끓이는 것도 어렵지 않아. 유튜브 보면 나와.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은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여보, 뒤돌아봅니다. 미안해. 남편의 눈이 붉어져 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목이 메입니다. 잘 다녀올게.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봅니다. 울면 안 돼.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공항 리무진 정류장. 정희, 명숙, 순자, 경혜가 먼저 와 있습니다. 은수가 왔어. 5명이 약속한 대로 똑같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습니다. 우리 진짜 멋지지 않아? 경혜가 웃으며 말합니다. 사진 찍자, 사진. 명숙이 셀카봉을 꺼냅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은수가 남편분이 뭐래?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처음엔 난리였지. 근데 어쩌겠어. 이미 왔는걸. 맞아. 우리 당당하게 놀다 가자고. 정희가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캐리어를 끌고 걷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언니들, 여기서 단체 사진. 셀카봉을 들고 5명이 모입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찰칵. 사진 속 우리는 20살처럼 밝게 웃고 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합니다. 비행기가 보입니다. 45년 만에 탈출. 45년 만에 자유. 가슴이 뜁니다. 다낭 호텔 첫날 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녹아내릴 것처럼 편안합니다. 이게 여행이구나. 핸드폰을 켭니다. 미루고 미뤘던 카톡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 37개.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 15개.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 8개.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들의 메시지를 먼저 엽니다. 엄마 제사 음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 떡국 육수 뭐 넣어요? 엄마 전 부칠 때 온도 어떻게 맞춰요? 엄마 제발 좀 받아요. 손이 떨립니다. 남편 메시지.
여보 미역은 어디 있어? 당신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미안해. 그동안 너무 몰랐어. 마지막 메시지에 눈물이 핑 돕니다. 며느리 메시지. 어머니, 제사 음식 배달시키면 안 될까요? 시아버님이랑 남편이 주방에서 싸우고 있어요, 유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발코니로 나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낭 해변.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그때 옆방에서 정희가 나옵니다. 은수가 잠이 안 와? 응. 집 생각이 나서. 나도. 남편한테 전화 왔더라.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인대. 둘이 웃습니다. 근데 있잖아. 정희가 난간에 기대며 말합니다. 이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딱 한 번, 단 한 번 우리를 위한 시간을 가진 건데. 맞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래. 맞아. 내일은 진짜 신나게 놀자. 핸드폰도 좀 끄고. 그래야겠다. 객실로 돌아옵니다. 핸드폰 전원을 끕니다. 처음엔 불안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립니다. 미안해. 그래도 오늘만큼은 나를 위할게. 다낭 둘째 날 아침. 눈을 뜨니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집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게 몇 년 만이지? 호텔 조식 뷔페. 오랜만에 여유롭게 음식을 골라 담습니다. 와, 여기 쌀국수 진짜 맛있다. 명숙이 감탄합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 집에서는 항상 남는 거 먹었잖아. 이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먼저 담는 게 언제만이야. 순자의 말에 모두가 웃습니다. 맞아. 우리 항상 마지막에 먹었지. 해변 카페. 파라솔 아래 앉아 커피를 시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주문하면서도 신기합니다. 집에서는 항상 믹스커피였습니다. 아껴야 한다고. 언니들 사진 찍어요. 경혜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5명이 포즈를 취합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찰칵, 찰칵. 우리 진짜 예쁘게 나왔다. 사진을 보며 깔깔 웃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표정만큼은 20살입니다. 너희 고등학교 때 기억나? 정희가 웃으며 묻습니다. 그럼 우리 그때도 이렇게 5명이서 놀러 다녔잖아. 결혼하고 애 낳고 50년이 훌쩍 지났네. 그 세월 동안 우리끼리 여행은 처음이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항상 가족 챙기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이제라도 이렇게 모였으면 된 거지, 뭐.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습니다. 딱 제 입맛대로입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오후 전통시장. 알록달록한 과일들과 기념품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손주들한테 뭐 사줄까? 명숙이 가게를 기웃거립니다. 야, 오늘은 우리 것만 사자. 손주들 건 나중에. 정희가 명숙의 팔을 잡습니다. 그래, 그럼. 이 스카프 예쁘지 않아? 사. 당신한테 잘 어울려. 정말? 그럼 하나 살까? 서로의 쇼핑을 응원합니다. 이거 사, 저거 예뻐. 언니한테 어울려.
가방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저녁 해산물 레스토랑. 싱싱한 해산물이 테이블 가득 차려집니다. 건배. 5개의 맥주잔이 부딪힙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이렇게 보자. 그래, 1년에 한 번씩은 꼭. 설날 말고 다른 때도. 추석도 빠져볼까? 모두가 크게 웃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아들입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습니다. 미안해. 오늘 하루만 더. 다낭공항 출국 대기실. 2박 3일이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벌써 끝이네. 경혜가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니까. 시간 왜 이렇게 빨라. 캐리어 옆에 앉아 핸드폰을 꺼냅니다. 꺼져 있던 전원을 켭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습니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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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카톡 알림이 쏟아집니다. 아들 52개, 남편 28개, 며느리 19개, 심지어 딸에게서도 엄마, 오빠가 전화해서 난리야. 빨리 연락 좀 해. 손이 떨립니다. 은수가 괜찮아? 정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응. 집에서 연락이 많이 왔네. 나도. 명숙이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5명 모두 비슷한 표정입니다. 다들 집에서 난리겠네. 2박 3일 동안 우리 없으니까 어떻게 지냈을까? 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아들의 최근 메시지를 엽니다. 엄마 떡국에 뭘 넣어야 국물이 시원해요? 엄마 전이 자꾸 타요. 엄마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빨리 연락 주세요. 마지막 메시지. 가슴이 뭉클합니다. 남편 메시지. 여보, 잘 놀고 있어? 떡국은 그럭저럭 끓였어. 저는 반쯤 탔지만 당신이 이 모든 걸 45년 동안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눈물이 핑 돕니다. 며느리 메시지. 어머니,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제가 명절 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혼자 부엌에서 고생하실 때 저는 애들 핑계로 다음 명절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심으로요. 핸드폰을 가슴에 안습니다. 언니들, 나 올 것 같아. 나도. 명숙이 눈물을 훔칩니다. 우리 뭐 하는 거야? 여행 와서 울고. 정희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치? 웃어야지.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일어서서 캐리어를 끕니다. 그래도 좋았지? 최고였어. 우리 또 오자. 꼭. 그래, 약속. 5손이 포개집니다. 게이트로 향합니다. 뒤돌아보니 다낭의 하늘이 보입니다. 안녕, 내 첫 번째 자유. 인천공항 입국장. 캐리어를 찾아 나오는데 심장이 빨리 뜁니다. 남편이 나올까? 아들이 나올까? 아니면 아무도 안 나왔을까? 자동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보, 남편이 서 있습니다. 옆에 아들도 함께. 엄마,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왔어. 남편 앞에 섭니다. 남편의 눈이 붉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힘들었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너무 좋았어. 그래. 다행이다. 남편이 캐리어를 받아듭니다. 내가 끌게. 아들이 다가와
팔짱을 낍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아니야. 우리가 너무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차장으로 걸어갑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여보, 나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 떡국 하나 끓이는데 2시간 걸렸어. 전 부치는데 손댈 뻔했고, 설거지는 끝이 안 나더라. 차에 오릅니다. 당신이 45년 동안 그걸 해왔다는 게 이제야 알겠어.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손이 떨립니다.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미안해. 갑자기 가버려서. 아니야. 당신 잘했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했어. 뒷좌석에서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다음 명절엔 우리도 도울게. 진짜로. 그래. 응. 아빠랑 나랑 이미 유튜브로 명절 음식 만드는 법 봤어. 그리고 엄마, 며느리도 하겠대. 이번에 진짜 반성 많이 했대. 창밖을 봅니다. 익숙한 서울 풍경이 지나갑니다. 근데 엄마, 이번 설날 음식은 솔직히, 응? 완전 별로였어. 셋이 동시에 웃습니다. 하하. 그럼 그렇지. 근데 우리끼리 해서 먹으니까 그것도 나름 재밌더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현관문을 엽니다. 다녀왔습니다. 집안이 깨끗합니다. 청소도 했어? 응. 당신 오기 전에 아들이랑 둘이서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가족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보, 응? 다음 추석에도 갈 거야? 남편이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글쎄, 생각해 볼게. 에이, 농담이야. 다음엔 우리가 제대로 할게. 당신은 좀 쉬어. 품에 안깁니다. 고생했어. 우리 여보. 눈물이 납니다. 기다려준 말.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입니다. 명절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이 양념 이렇게 넣는 거 맞아? 응, 조금만 더 넣어. 남편과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이거 불 줄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유튜브에서 그랬지. 둘이 핸드폰을 보며 요리를 합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려는데 남편이 손을 내줬습니다. 아니야. 우리끼리 해볼게. 당신은 쉬어.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정희입니다. 여보세요? 은수가 다음 달에 제주도 갈래? 우리 다섯이서. 제주도? 응. 이번엔 3박 4일로. 웃음이 납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 마. 그냥 가는 거야. 알았어. 갈게. 좋아. 그럼 준비할게. 전화를 끊습니다. 주방에서 남편이 접시를 들고 나옵니다. 여보, 됐어. 우리가 만든 불고기. 식탁에 놓인 불고기.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정성이 가득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봐봐. 젓가락으로 한 점 집어 먹습니다. 어때?
간이 좀 세긴 한데. 역시 내가 그랬잖아. 양념 덜 넣자고. 아들이 남편을 쳐다봅니다. 내가 더 넣었잖아. 하하. 셋이 웃습니다. 그래도 맛있어. 고마워. 함께 식사를 합니다. 남편이 물을 따라줍니다. 아들이 반찬을 덜어줍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러 일어서는데 엄마 앉아 계세요. 오늘은 우리가 할게. 그래. 네.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아들과 남편이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평화롭습니다. 발코니로 나갑니다. 다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우리. 그때 정말 행복했지. 하지만 지금도 행복합니다. 다르게 행복합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가족 단톡방에 다낭 사진을 올립니다. 엄마 45년 만에 여행. 너무 좋았어. 고마워, 우리 가족. 곧바로 답장들이 옵니다. 아들 엄마 예쁘다. 남편 우리 여보 최고. 며느리 어머니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딸 엄마 멋있어. 다음엔 나도 껴줘. 미소가 지어집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이제 깨달았어. 뭘? 당신이 45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손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도 함께 지킬게. 우리 집.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포옹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봄이 왔습니다. 45년 만에 저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45년 동안 명절은 제게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가출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 저는 제가 쉴 자격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 명절은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부엌에 서고, 저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만큼 고생했잖아요. 이제 좀 쉬어도 됩니다. 당당하게.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